안녕하세요. 심플리투자입니다. 이번 영상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1분기 실적 정리해봅니다. 우선 EPS는 0.63달러, 매출은 59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. 예상치 대비해서 EPS 선방을 했고요. 그래서 비트라고 나오는데 사실 레비뉴는 예상치 대비 약 10%가량 미스를 했습니다. 이 레비뉴에 영향을 끼친 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 하락과 특히 천연가스 하락 부분입니다. 그리고 또 생산량에도 일부 차질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테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 및 운영 면에서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, 크라운락 인수 부분, 그러니까 2월 달에 좀 발표한 이 크라운락이 올 3분기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, 이 부분이 아무래도 대출을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서 요 네 가지 꼭지로 좀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 참고로 EPS 어닝은 비트했습니다만 이전 분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한 수치고요. 특히 전년 동기 비해서는 좀 크게 빠진 수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먼저 이번 분기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그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하락 부분 좀 살펴볼 텐데요.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선방하진 않았나라고 여겨집니다.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평균 배럴당 76달러에 판매했다라는 평균 가격인데 전 분기,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는 약 4%가량 감소한 그런 가격입니다. 그리고 특히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정유주, 뭐 엑슨 모빌이라든지 쉐보론에 비유해서도 보다도 유가 하락에 좀 민감한 기업입니다. 이쪽 부분의 매출 비중이 매우 큰 기업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오일 가격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WPI 평균 그 당해 연도와 EPS의 그 추이를 한번 정리해 드렸었는데, 또한 천연가스 가격도 무려 1분기 동안 14%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물건을 좀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좀 싼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레비뉴가 좀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하지만 이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, 기업은 이제 우리가 비용 절감에 큰 노력을 해서 좀 그 영향폭을 감소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. 유정당 70만에서 1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 역시 굉장히 좋은 수치로 기록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EPS 3.78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. 사실 옥시덴탈은 좀 독특한 게 화학 공장도, 옥시캠이라는 화학 공장도 소유하고 있는 굉장히 종합적인 그 수직화된 에너지 회사이긴 한데, 이 시추 부분에서의 그 영업 수익이 매출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원유 현물 가격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부분 좀 감안하셔서 유가 추이 살펴보시면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주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생산량 부분입니다. 레비뉴에 좀 영향을 끼치기는 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. 우선 1분기에 예상치 못했던 멕시코 정전 사태로 인해서 좀 생산이 차질이 있었고, 이 부분은 4월 중순부터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에서 감소된 생산량을 다른 유정에서 좀 메꾸고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, 페르미안 분지라든지 더 럭키즈는 생산 기대를 맞췄고, 특히 델라웨어 베이신에서 성과가 뚜렷하다라고 하면서 특히 보조 유정의 그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평균 산업급보다 30% 상회하는 생산량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.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좀 더 단기 재고를 효율적으로 내보내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지금 효율성 증가에 좀 더 강점을 두고 있다,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생산량 부분의 가이던스 2분기는 일단 1분기보다는 소폭 상승해서 하루 평균 1.23에서 1.27 밀리언 생산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, 그래서 연평균 전체 그 24년을 봤을 때 가이던스는 생산량 가이던스는 좀 유지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기존 가이던스 자체를 지난해보다 감축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어요. 그래서 그 가이던스를 유지한다라는 뜻이고, 다만 가스 가격 하락은 여전히 불리하다.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화학 사업을 하고 있는 옥시캠에서 조금 오프셋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
다음은 캐시플로우 전망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어닝과 또 레비뉴 현 시점 그리고 앞으로의 그 애널리스트의 포캐스트를 잘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어서 먼저 보려고 합니다. 이 파란색이 레비뉴거든요. 그래서 이 실선 세로로 그어져 있는 실선까지가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실적 수치고 이 이후는 애널리스트들의 포캐스트입니다. 레비뉴는 최근에 좀 감소했고 이 감소 추세가 올해는 좀 이어지다가 내년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캐시플로우, 오퍼레이션 캐시플로우는 현재 좀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. 잉여 현금 흐름도 마찬가지예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그 포지티브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기업에서는 강조하는데 이 부분도 올해에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한편 이 같은 캐시플로우를 위해서 기업은 굉장히 다각화된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기업은 여러 그 꼭지에서 실적 발표 때 프리 캐시플로우가 즉 잉여 현금 흐름의 성장에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. 사실 이 부분이 워렌 버핏이 이 기업의 매력 중에 하나라고 보는 점이기도 한데요. 크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한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서 특히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비용을 줄이고 운송비 절감 등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개선하겠다, 더 잉여 현금을 창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. 특히 배럴당 이번에 이제 판매 가격이 $80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치를 주었습니다. 앞에서 이제 1분기 판매 평균 가격이 $76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당연히 판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 역시 잉여 현금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크라운락 인수 부분입니다. 이 오시덴탈 페트롤리움이 12월 달에 크라운락 인수 부분을 발표를 하고 이 인수가 한 3분기 정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현금 흐름 부분에서도 이 기업 인수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인 성장 촉매제로 우리는 크라운락 인수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마진이 높은 석유 생산량이 약 평균 17만 배럴 추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배럴당 판매 가격을 $70라고만 가정을 하더라도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을 약 10억 달러까지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잉여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하다. 그리고 옥시캠 화학 부분이죠. 이 부분 역시 꽤 이번 분기에도 사업이 괜찮았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하고 조금은 장기적이기는 하지만 탄소 배출 관련된 그 스트라토스 공장도 지금 짓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추가적인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음은 크라운락 인수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꼭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. 이전 영상에서 제가 다루었던 내용인데 큰 돈이 들어요.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큰 문제이긴 했었는데 일단 이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페르미안 분지 지역에서 입지를 굉장히 강화할 것이고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하루 평균 시추량이 굉장히 커집니다. 근데 여기 들어가는 단기 자금이 좀 문제잖아요. 그래서 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,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비핵심 자산의 매각 프로그램을 언급을 했어요. 근데 프로그램을 우리는 시작을 했다, 이번 분기 시작을 했다라고 했고 Q&A 세션 때 오케이, 그럼 이 부분이 매각 프로그램을 시작한 건 알겠는데 그게 이제 딜이 완료될까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느냐, 얼마나 자신이 있느냐라고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빅키는 이미 우리는 여러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자신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거래 종료 한 18개월 이내에 약 45억에서 60달러 규모의 매각 프로그램을 완료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문제겠죠. 그래서 얼마나 좋은 가격에 자산을 매각하느냐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크라운락의 인수가 좀 끝나게 된다면 우리의 주채무는 이 정도로 이하로 목표를 삼고 있고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의 시작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보다 높일 것이다 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
이번 실적 발표 후에 월가 컨센서스는 좀 중립을 유지하는 하우스가 좀 더 많았고요. 이제 베어리시하게 보는, 좀 안 좋게 보는 하우스에서는 생산량을 통한 이제 매출 감소, 생산량과 유가 가격에 의한 매출 감소가 거의 9.7%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베어리시하게 보는 하우스도 있었습니다. 사실 이 실적 발표 기간 동안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사실 Q&A 세션 때도 여러 차례 그 유정에서 생산량을 왜 높이지 않느냐, 왜 유정 생산량을 그저께 드라마틱하게 끌려오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, 그때마다 그 기조가 유정 생산량 상승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우선 올해는 크라울락 인수 완료,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운영 면에서의 효율성 강조, 또 현금 흐름 개선 등을 좀 더 포커스를 하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좀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고, 그래서 제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유가 상승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, 이전 영상에서 유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좀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옥시덴탈은 올해는 좀 이런 기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저 배당률이 지금 1.4%거든요. 이제 엑손모빌이나 쉐브론에 비해서는 못 미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탄소 포집 부분에 좀 기술이 뚜렷하고 이니셔티브를 리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중간중간 유가의 변동폭에 따라서 옥시의 주가를 좀 잘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